성년회비부터 좀 알려주시겠어요? 양력이시고요? 네. 일단 뭐 어떤 게 질문이나 이런 건 있으세요? 제가 이번에 서울에 살다가 대구로 내려왔거든요. 네. 부모님이 대구에 계셔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근데 사실 그 부모님 집에 같이 일하는 게 사실 저는 좀 불편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도 음, 괜찮을까? 일단 뭐 아무래도 네. 그 올해 같은 경우는 네. 직업 문제라든가, 네. 그러니까 지금도 직업 문제죠. 네. 직업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성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이게 계획이 스스로 잡혀 있는 상태예요. 일단 계획이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제가 이제 어떤 조언을 드리더라도 네. 이미 하겠다고 하는 마음은 정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괜히 말을 꺼내게 되면 네. 기분만 상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일단 부모님들하고 당연히 같이 일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눈치가 보이잖아요. 같이 일을 맞아요. 한다는 거. 내가 아무리 좋은 일로 하려고 해도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부모님이 아예 안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부모님이 차라리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본인한테 이제 한 명의 스스로 어른으로서 활동하시니까 네. 부모님한테 이해를 좀 부탁드리는 게 지금 더 빠르거든요. 지금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른한테 대드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불가능한 데다가 또 부모님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내가 불만 사항이나 이런 게 있어도 못 말하는 게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적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연한 문제거든요. 네. 제가 본인한테 갑자기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따지고 드세요 이러라는 것도 웃긴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어차피 부모님과 같이 일을 하게 됐다는 상황 자체가 네. 이미 따지고 보면은 본인도 많이 접고 들어간 건데. 네, 네. 접고 들어간 거죠. 본인의 삶의 자체를 접고 들어간 건데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차이로 보이는데 네. 본인은 많은 걸 포기하고 여기에 내려와서 이제 부모님 걸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본인이 그냥 생활하다가 이제 스스로 못 견뎌서 내려와가지고 우리한테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오셨다면 제가 이제 뭔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라고 네. 많은 걸 포기하고 많은 걸 각오하고 부모님한테 온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본인만 듣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해결은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해결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지금 혼자서 할 수가 없는 문제니까. 그래도 본인도 보면은 사람들한테 이제 잘하려고 네. 마음 따뜻하게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도 네. 이제 또 보면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분이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그렇고요. 그래서 성격도
보면은 욕심도 그다지 많이 부리지 않고, 네. 굉장히 이제 뭐랄까, 다정다감한데, 이제 한 번씩 이제 열이 차오를 때가 있어요. 웃기질이죠. 그게. 그거 제외하고는 본인 사주의 성격상에서도 나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웃기질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네. 참다가 생긴 거잖아요. 욱이라는 게. 네. 그죠? 그럼 그 상황이 해결이 안 되면, 네. 내가 참는다는 상황이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보면은 부모님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거고, 내가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이해라도 해주면 좋은데, 네. 눈치를 안 주려고 부모님이 조금 이제 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좀 멀리서 지켜보고 이러시면 좋은데, 부모님 입장에 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본인이 만약에 저한테 이걸 듣고 가서 말씀을 설명을 하셔도 부모님은 또 이해를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 부분에서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까 맨 처음에 그 뭐 연애랑 직업은 결정이 됐다고. 네,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이 결정이 된 상태거든요. 올해는. 제 생각을 말씀. 그렇죠. 본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갑자기 뭐 직업 문제도 그렇고, 네. 혹은 뭐 이성이나 뭐 배우자 문제도 그렇고, 네. 제가 뭐라고 해봐야 네. 반감이 커져요. 저랑 반감이 커져요. 그런 것 같으면. 그러니 그런 것 같으시면 뭐 언제 뭐 좋은 사람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거는 설명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본인께서 내 의지가 우선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괜한 간섭으로 들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직업,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러면 제가 네. 대구에 지금 내려와서. 근데 이런 사주가 보통 이제 많이 이제 집안 가업을 좀 물려받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물려받는 편이라서. 그 다음에 사회생활도 아마 일찍부터 일을 해보시고 그러셨을 수 있는데, 네. 생각보다 엄청 많이 노력하셨을 거예요. 뜻대로 잘 안 돼서. 네. 네, 잘 안 돼서 엄청 노력하셨을 텐데, 그게 잘 안 풀리죠. 네. 문제가. 네. 노력한 것만큼 잘 안 돌아오고. 네. 그래서 이런 사주가 이제 직업을 가지는 게 좀 어려워요. 내가 사회생활 열심히 하러 나가도, 계속 열심히 살아도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돼 있거든요.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하게 돼 있고, 더 많은 일 처리를 요구하게 돼 있고, 그럼 내가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거. 본인의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래, 본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내 사주가 잘못 나서 내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주변이 그냥 너무 한껏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그죠? 그것도 보면 안 좋은 점인데, 본인을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전에 하던 일은 네. 이제 그걸 했었는데, 저는 뭐 그 일이 단지 돈이 안 돼서 그렇지 저만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다가 대구 내려와서 이 일을 중단을 하고 네. 이제 부모님 하시는 거를 이제 같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서라도 제가 하시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사실 하시는 건 전혀 상관이 없고, 이게 지금 본인이 45까지 제가 오늘 보니까 내 꿈을 이루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내 꿈을. 네. 네.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시기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고 지금처럼 이제 부모님 돕겠다거나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가서 후회가 엄청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좀 길게 남았거든요. 45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1잖아요. 그럼 아직 10년 이상 남았죠. 그럼 내가 10년을 부모님 밑에서 일하는 걸로 했다고 쳤을 때 다음에 이제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냐가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직 뭐 아무것도 부모님하고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면 오히려 조금 더
하던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던가. 네. 대구로 내려왔더라도 아직 완전 미련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쉽지가 않아. 네, 쉴 때는 쉬어도 되죠. 쉴 때는 쉬어도 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정해진 상태라고요. 본인이 올해는 내가 직업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정해진 상태예요. 쉬는 것도 정해진 상태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조금 도와보는 것도 정해진 상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좀 멀리 떨어져 보는 것도 정해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올해는 사실 본인 뜻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뭐 탈이 나거나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하시면 돼요. 근데 내년부터 뭔가 생각을 해본다면 한 해니까요. 내년부터 뭔가 생각해본다면 조금 미련이 남았다면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올해는 본인이 정한 대로 사세요. 그냥 눈치 보는 것도 그다지 보지 말고 그냥 뭐 쉬고 싶으면 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뭐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줘도 되고요. 뭐 격일이든 뭐 며칠이든 간에 그러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니 내가 거기 꼭 이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잠시 몸 굴린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좀 쉬시면서 그러는 게 더 나으실 겁니다. 본인한테도. 내년에 결정하세요. 마음에 위안이 되네요. 그 말을 듣는데. 내년에 결정하세요. 왜냐면 그때도 안 늦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결정하시고 일단은 뭐 나쁜 일이 보이거나 지금 현재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본인한테. 저 이번에 삼재라고 하더라고요. 삼재는 사실 쉬라는 의미예요. 그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쉬면 좋으니까. 이게 12년 열심히 달리잖아요, 사람이. 네. 그러니까 3년 정도 쉬란 거예요. 삼재라는 의미가. 아니면은 몸도 좀 챙기고 정신건강도 좀 챙기고 이러면서 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들어왔으니까 좀 편하게 계세요. 마음도 비우고 그냥 충전도 할 겸 조금 그렇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다른 문제 뭐 건강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그 지금은 아직 괜찮아요. 몸이 멀쩡할 때니까 괜찮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찾아가세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니까. 이거 적어도 되는 건가요? 네, 다 적으셔도 돼요. 네. 그러니 편하게 그럴 때는 병원 가보시고 그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몸에 조금 있으면은 몸에 약이 듣거든요. 지금은 약이 안 듣는데 영양제 먹어도 약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이제 36부터 본인이 이제 몸 챙기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제 좋은 거 영양제든 아니면 뭐 보양식이든 많이 자주 챙겨 드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몸에 영향이 차서 나중에 병이 심화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챙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대학병원 갈 일이 있다. 그러면은 뭐 어느 시든 좋아요. 다음에 뭐 서울 올라가도 상관없고 뭐 중앙 있죠. 중앙이? 예, 중앙. 시청 보면 돼요. 시청에서 이제 4번위로 나누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의료사고가 없으면은 뭐 다 해결된 거죠. 그죠? 병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사실 뭐 이사 문제가 크게 벌어지진 않았고요. 올해 뭐 거주지도 딱히 본인한테 이상이 없어요. 그 거주지 때문에 운이 나빠진다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올해 움직였던, 작년에 움직였던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년도 만약에 내가 뭐 움직일 계획이다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움직이셔도 돼요.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결혼은 뭐 어딜 가나 늦게 해야 된다. 늦게 해야 된다기보다는 요 사주가 이제 25까지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를 하다가 26부터는 이제 소개를 받아야 되거든요. 가고 싶다면. 그래서 그게 내 의지잖아요. 가고 싶다 하는 게. 그래서 일찍 가면 뭐 잘못된다가 문제가 아니고 26부터 45까지는 내가 소개를 받아야 돼요. 맞선을 본다든지.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가 아니고. 소개로? 네, 그렇죠. 그래서 소개를 받으신다면
뭐 그다지 뭐 나쁜 사람이 오진 않는데 근데 자연스러운 만남에 내가 추구를 해보겠다면 1, 2, 3년, 22, 23, 24, 24년도에 기회가 있어요. 내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해보겠다면. 그때는 내가 이제 뭔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냥 가다가 보이고 그러면은 대시하시고 하셔도 돼요. 아니면 그쪽에서 들어오는 게 받아줘도 되고요. 이게 사람이 그런 때가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맞선이나 소개받아야만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본인한테는 보면 26부터 45까지 소개팅이 원래 맞는 거죠. 스타일이. 그렇죠. 운이 그렇게 들어온 거죠. 소개팅 하라는 운이. 이성을 만나고 싶으면. 근데 그게 내가 관심이 없으면은 당연히 뭐 안 만나면 그뿐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늦다 이런 문제도 아니고 네. 지금 요즘 워낙 40대에도 결혼을 많이 해서 늦다 이런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조급해야 되는 시기도 아니니까 올해는 조금 여가를 가지시고요. 네. 뭐 24년? 4년쯤에 또 뭐 괜찮은 사람이 또 눈에 보인다면 연애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냥 뭐든지 연애부터잖아요. 그죠? 맞아요. 연애부터니까 그래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고 돈을 좀 버나요? 계속 돈을 사실 잘 안 들어와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돈이라고 하면은 기회는 있어요. 앞으로도 돈을 뭐 많이 벌 수도 있는 기회도 있고 내가 가진 능력에 따라서 있는데 이게 사실 원래는 지금 돈을 벌려면 다른 사람의 꿈을 키워줘야 내가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들도 좋고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꿈을 키우는 게 좋은 시기인데 지금 오히려 내 기술을 연마를 하고 계실 확률이 커요. 나 자신이 더 크게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조금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다른 사람을 키웠어야 되는데 지금 나 자신의 연마를 한다면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혹여라도 네. 다음에 또 뭐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렇다면 네. 그때는 많이 이제 애들이 길러보시는 게 돈을 벌긴 좋고요. 그래서 돈 버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는 돈 벌 때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뭐 전시전이나 이런 것들은 40 후반에 하는 게 좋거든요. 여사주가. 그 경매도 내보고 이런 게 40 후반부터 좋거든요. 내 작품. 그 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돈 버는 거랑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돈 버는 이야기는 그래요. 본인에게. 이게 40 중반까지는 애들을 많이 기르고 그 다음 40 후반부터 내 작품 내가지고 전시회라던가 그 다음에 경매도 좀 하면서 이러면은 본인이 이름도 커가고 그렇게 될 거거든요. 이 직업으로 간다면 그래요. 본인이 하던 걸로 간다면. 그게 아니면 이제 그냥 부모님 거 물려받는다 생각하면 그것도 장사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 그거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이제 오래 잘 쉬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올해는 쉬세요. 그냥 편하게 쉬세요. 마음 먹고 여태까지 오래 달려왔으니까 그냥 편하게 쉬시고 그러면은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배우자가 좀 장사하는 사람 만나면 좋아요. 사업가나 장사나 사업가나 아니면은 아예 월급쟁이나. 그러게요. 전 월급쟁이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중에서 만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사주가 이제 사실 남편이 들어와도 남편을 그냥 친구 정도 생각하고 살아요. 남편하고 산다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남편이 나한테 아내의 역할을 너무 많이 요구하면
본인이 질려서 도망칠 거거든요. 그래서 이성이라는 분이 남편이 생긴다면 좀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야죠. 그냥 나한테 너무 많은 거 요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맨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죠. 생각해야 될 게 많죠. 그런 경우는. 뭐 뒤탈이 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냥 올해. 제가 혹시나 나중에 후회는 잘 안 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배우자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 직업에 속했나가 일단 중요하겠죠. 뭐 본인한테 이혼운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요? 어디 가나 다 이혼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부모님들도 이혼운 때가 다 있었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이혼운 때 다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내가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이혼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본인한테 아내의 역할을 너무 바라면 안 된다고. 속박하면 안 된다고. 그래, 그런 사람 만나면 본인도 이혼을 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큰 요구를 안 하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적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혼운이야 본인이 보면은 이제 30대 중반부터 좀 있긴 한데 사람을 잘 만나면 이혼하고 참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런 부모님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 부모님들. 본인도 그런 사이에 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기만 한다면 뭐 이혼이 관계가 없죠. 이해하셨죠? 네. 본인한테 들어오는 이혼은 나를 너무 속박하려고 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나를 좀 프리하게 놔두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성 문제도 올해 이제 결론을 스스로 마음이 들었다면 네. 뭐 정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그걸로 나쁜 일이 생기거나 하진 않으니까. 딱히 물어볼 게 사실 없네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제가 또 어느 정도는 이야기해 드렸고 그 다음에 네, 맞아요. 딱 그냥 올해는 그냥 그렇게 하시는 생각대로 하라고 하시니까 크게 막 고민도 없고. 사실 오기 전에는 막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런 네. 말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네네네, 저런 말을 맞아요. 하면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던 거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저랑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의견 대립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미 상황을 알잖아요. 여기가 들을 수 있는 부분, 들을 수 없는 부분을 아니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봐야 서로 다투거든요.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직업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또 이성에 대해서도 막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올해는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그리고 좀 쉬고 여유도 좀 가져. 리필도 좀 하고. 본인이 지금 많이 좀 깎인 상태거든요. 아, 그래요? 기운 자체가. 그러니 조금 여가를 가져보는 게 좋죠. 직업도 담아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괜찮습니다. 본인한테 뒤탈이 있는 해도 아니고. 괜찮아요. 네. 본인은 믿어야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어차피 올해 고민을 아무리 많이 하셔도 직업 문제랑 이성 문제는 스스로 판단할 거예요. 누가 계속 옆에서 말을 해도 저 사람은 그래도 마음씨 좋지 않냐, 사람이 좋잖냐, 요즘 그런 사람 어디 있냐. 맞아요. 주변에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본인이 봤을 때 올해 결정을 한 거예요. 미래를 같이 하기에는 안 맞다. 그건 본인 결정이 맞은 거예요. 올해 본인이 하는 결정이. 아셨죠? 네. 그게 이제 본인한테 답인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답. 그럼 그 답만 이야기해 주면 되죠.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한테도 뭐 내가 잠시 들르듯이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한 번씩. 뭐 매일 아니더라도. 뭐 나도 일단은 먹고 있으니까 그래 그렇게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뭐 마음 일해 보니까 좀 마음도 맞고 그러면 내가 물려받을 수도 있죠. 그건 그때 문제고. 근데 지금 내가 하던 것들이 보면은 결실이 안 돌아온 거잖아요.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한 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머리를 비울 시간도 있어야죠, 당연히. 아, 내가 여태 뭐 조금 뭐 방향을 잘못 잡았나? 그럴 수도 있고. 스스로 생각도 좀 많이 해보시고, 안 다녀보시던 뭐 마실도 좀 다니시고, 오히려 조금 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한 발짝 더 나가기 위해서 환기를 좀 하세요. 그게 본인 삶에 올해가 참 도움이 많이 되는 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좀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마음도 많이 비우시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마음도 많이 채우시고 그러시면은 올해 잘 보내실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뭐 경제나 이런 건 솔직하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그냥 뭐 어차피 오시는 분들 다 해드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게는. 이건 애군 방지 구역인데 그냥 해드리는 거니까 뭐 지갑에 넣으셔도 되고 차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내 뭐 옷장에 넣으셔도 되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